다행히 최악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군. 상대는 이미 악랄한 짐승이 되었으니 죄책감이 훨씬 덜했을 터. 만약 그 반신이 아기를 품었거나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면 그에게 창끝을 겨누고 직접 그 불씨를 꺼냈을 건가? 만약에 대해 말하는 건 의미 없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어떻게든 개입할 방법을 찾아서 재창기의 일부가 되었을 거야. 그래야 동료들과 이 세계에 떳떳할 수 있으니까. 집념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우리가 작별할 시간이군. 이제 내가 남긴 모든 게 사라졌으니 너만의 불멸을 향해 나아가봐. 그걸 어떻게 길들일지는 이제 네 몫이야. 고마워. 과거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순 없지만 적어도 미래의 윤회에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상처 가득한 용의 허물을 벗어야 비로소 새 삶을 맞이할 수 있지.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이군. 불타는 불씨, 이게 바로 파멸의 느낌인가? 이 빛은 의외로 따뜻하군. 마치 매번 꿈에서 깨어날 때처럼. 잘가, 단풍. 이제 다시 출발할 시간이야. 돼지의 마지막 배신은 세상의 생명에 개척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였다니. 테라복스에게는 최고의 결말이겠네. 그 상흔의 뒤가 바로 그가 말한 가장 깊은 곳이야. 뜨거운 열기가 내게 회색 물고기는 그 안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빠져있지. 에보나이트가 그녀의 곁에 있나요?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어. 뜨거운 심연이라 저 혼자 무턱대고 들어가면 길 잃기 십상이겠네요. 히실렌스 씨, 절 엄호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부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해서 주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뭘 하면 될까? 히실렌스 씨는 하려고 했던 걸 계속해 주세요. 그 낯선 자가 내 눈앞에서 구세주를 데려갔어. 모든 물을 동원해 추격하려고 했지만 암석이 물길을 막았지. 오늘은 그 전과 달라요. 암석은 이미 제 손 안에 있죠.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해. 다만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또 그 기억 물결에 가로막힐 테고 그 속에서 동료들을 구해낸다는 건 더욱 어려울 거야. 회색 물고기를 찾는 과정은 영원한 밤처럼 기나길지도 몰라. 세월 속을 헤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부디 조심해. 걱정하지 마세요, 히실렌스 씨. 해저에서 홀로 천년을 지켜오셨듯 그 애를 찾으려는 제 결심도 대지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고대의 성스러운 나무여, 그 뿌리를 빌려다오. 내가 지닌 불씨로 이 대지와 공명하라. 천지를 가로축으로 시간을 세로축으로 삼아 나는 그 유일한 점을 찾아내리다. 내 두 발로 이 대지의 모든 곳을 누비는 한이 있더라도 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어. 세르세스의 거목, 엠포리오스의 증인. 이제 난 그 뿌리를 따라 태고의 땅 깊이 들어갈 거야. 널 찾을 때까지. 이 길에서 난 산의 암석이 되어 그 위에 도시를 짊어지고 해류를 따라 조수로 흘러들어 해안의 암초에 부딪혔어. 난 이름 없는 황야를 지나 끝없는 서리와 눈을 흩뿌렸지. 난 낮과 밤의 순환에 얽혀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고 최초의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지.
두 눈만으로는 해낼 수 없어. 어쩜 우릴 이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건 결국 너희일지도 몰라. 오랜만이네. 이를 해결하고 여정을 계속하자.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다낭, 정신 차려. 참을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둘이 똑같아야 싸움도 하게 된다. 미운 놈 떡하나 봐준다. 도와준다. 나는 대지이자 그 위에 맞물이며 곧 너야. 드디어 찾았어. 정말 오랜만이네. 뭘 그렇게 감성적으로 굴고 그래? 너답지 않다고. 다행히도 에버나이트가 방해하지 않았어.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더 빨랐나 봐. 나도 알아. 그녀의 힘은 만만치 않지. 직접 그 세월의 미궁에 발을 들였을 때 예전에 그녀와 만났었다는 게 떠올랐어. 한 번만 경고하지. 당장 그의 몸에서 벗어나. 이 검은색 부유물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엠포리오스를 떠나며 의도치 않게 그녀와 마주친 적이 있어. 그녀는 행적을 들키기 싫었는지 내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렸지. 그 망각이라는 이름의 힘은 사도와 다를 바가 없어. 망각.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넌 아직 나랑 우리 동료들을 기억하고 있잖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기억에 대해 뭐 떠오르는 거라도 있어? 그게 에버나이트가 했던 말이구나.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에버나이트는 너한테 엠포리어스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황금의 후예들을 잊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그런데 넌 히실렌스 씨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 회색 물고기가 날 인상 깊게 본 거라면 나야 기쁘지. 하지만 네가 망각의 힘 속에서 무사할 수 있던 건 누군가가 도와준 덕분일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면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금 전 소용돌이의 깊은 곳에서 이 나비 물고기의 기억도 함께 건져 올려졌어. 마치 조개 껍질이 진주를 지키듯이 타나토스의 권능이 널 감싼 덕분에 네 영혼은 침식되지 않았지. 키레네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록 저희가 이 세계에서 만나진 못했지만 저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온도가 있다고 믿어요. 오랫동안 전 스틱시아와 소용돌이의 비밀 통로를 지켜왔어요. 역류한 기억 물결이 저승의 강으로 스며들 때 깊은 잠에 빠졌지만 한 줄기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따스함을 지켰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부디 양해해주세요. 그냥 비유일 뿐이잖아. 이런 대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당신에게 아직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힘든 여정이겠지만 제 몸이 저승의 물결에 갇혀 있더라도 두 분의 앞길을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나비 물고기의 말대로 아직 어둠 속에서 우릴 지켜보는 눈이 있어. 하지만 그 녀석이 너희에게 접근하도록 놔두진 않을 거야. 황금빛 용물고기 그리고 구세주, 가서 너희의 동료를 찾아. 그리고 그 빛이 없는 긴 밤을 밝혀줘. 정말 감사합니다. 무명객인 제가 약속드리죠. 엠포리오스는 분명 자신만의 새로운 결말을 써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저희가 함께 써내려갈게요. 무명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세계에서 함께할 때까지. 회색 물고기, 담대하게 나아가. 내 해류가 네 귀환을 지켜주고 노랫소리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불이랑 연애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럼 약속해. 너도 동료를 찾아 여행을 끝까지 완수하기로. 난 잔을 들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릴게. 그리고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다시 만날 때 불빛 속에서 널 위해 노래하게 해줘.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세계의 끝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트리논 선생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트리논 선생님께서 운명은 길끝에서 피어난 꽃이 아니라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라고 하셨죠. 감사해요. 제 길도 따뜻한 종점에 다다랐네요. 뒤돌아보지 말고 모든 아름다운 소원과 함께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건 엠포리오스의 부호처럼 생겼는데? 당연하지. 셉터 안에 갇힌 세계가 어떻게 외부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어? 혹시 엠포리오스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벽화를 본 사람이 세계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거 아닐까? 그 사람이 잔다르일지도. 아니, 그가 타협했다는 건 에버나이트가 몸을 숨긴 이곳이 실험의 맹점이라는 뜻이지. 아마 잔다르도 이 거대 무덤의 존재와 이곳에 묻힌 비밀들을 모르고 있겠지. 분명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세계에서 황금의 후예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돕고 있으니 주도권은 항상 우리한테 있어. 잔다르는 이 금지 구역을 눈치채지 못했고 파이논 씨의 일격도 입구를 관통했을 뿐이지만 에버나이트는 이 안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지. 지식에 닿지 않고 파멸에 제거되지도 않아. 정말 조심해야 해. 지하 깊이 잠들어 있는 건 엠포리오스의 마지막 운명의 길인 기억일 수도 있으니. 기억의 소용돌이야. 끝이 보이질 않는군. 이 안개의 뒤가 바로 에버나이트의 영역일 거야.
준비됐어?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돌아설 수 없을 거야. 마치 세븐스는 우리와 다시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자. 개척의 여정에서 그 누구도 놓쳐선 안 돼. 이 미궁에는 망각의 기운이 가득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네. 호기심이 많이 줄었어. 그리고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메운 것 같군. 아름다운 기억하는 자. 물론 난 너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아. 긴 밤은 밈의 천적이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널 집어삼킬 테지. 그리고 난 기억의 정원의 적이야. 숨긴 적도 없지. 네가 선택한 수호의 방식이 특별하다는 건 인정해야겠네, 에버나이트 씨. 적어도 아직은 대화를 원하고 있어. 내가 기억의 정원 규정을 어겨서 그런 건가?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타인의 마음을 엿보다니 우아하지 않은걸? 그럼 이 아름다운 기억하는 자를 처리하기 전에 최소한 내 궁금증부터 풀어주는 게 어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동료들한테 알리려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거 아니었나? 맞아. 대지가 잠잠해졌군. 그들은 테라복수를 쓰러뜨렸고 이곳으로 오고 있어. 설마 이것도 네 계획의 일부는 아니겠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잘 이용할 생각이야.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하다 보니 아무리 날아도 빈틈이 있을 순 있잖아. 그래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순 있어. 바로 지금처럼 널 놔주는 거지. 난 네가 마음에 들어, 잭잭아. 기억 도둑과 달리 넌 아직도 기억을 향한 순수한 동경을 품고 있거든. 기억의 정원이 가진 어둠에 아직 물들지 않은 게 너의 가장 소중한 면이지. 칭찬이라고 생각할게.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은 게 있어. 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인 법, 나랑 좀 걷자.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이 유적을 지식의 언어로는 내 핵층이라고 해. 하지만 난 더 친근한 이름으로 지어줬지. 엠포리어스의 심장, 이름 없는 티탄의 거대 무덤. 무명의 티탄. 기억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망각의 물결을 일으켜 에이언즈의 야심을 꺼뜨릴지도 말이지. 그래서 넌 계속 여기 숨어있던 거야? 맞아. 내가 여길 어떻게 발견했는지 궁금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방금 그 길이 바로 마치 세븐스의 엠포리어스 여정 출발점이거든. 출발점? 기억나? 세 가지 운명의 길이 엠포리어스에 얽혀있고 사도에 버금가는 세 존재가 이 세계에 흔적을 남겼잖아. 잔다르, 아이언툼, 그리고 맞아. 기억에 관한 답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지. 기억의 정원도 답을 얻고 싶어해. 그래서 기억 도둑은 오랜 시간을 들여 좁은 채널을 만들고 이 세계를 엿보려고 한 거야. 하지만 기억의 영역에는 항상 그들을 차단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어. 마치 세븐스의 정신이 납치됐을 때 기억의 물결이 그녀를 지켜주고 여기로 데려왔지. 그렇다면 그 가설에 존재하는 기억의 사도는 지금까지 기억의 정원이 이 세계를 엿보지 못하게 막으면서
은하 열차가 오길 기다렸다는 거야? 그래, 아주 똑똑하네. 하지만 왜지? 네가 직접 가서 봐봐, 짹짹아. 모든 건 기억 속에 있어. 이 문 정말 장관인걸? 이건 마치 세븐스 씨의 기억이네. 꿈쩍도 안 해. 오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할 줄이야. 천리길의 여정이 대문에서 멈추다니 너무 비참하잖아. 갇힌 건가? 계속 봐봐. 곧 재밌는 일이 일어날 테니. 경고,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뭐지? 내가 뭘 건드린 건가? 포맥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이게 뭐야? 포맷이라고? 경고, 불법 조작 감지. 경고, 불법 조작 감지. 이봐! 멋대로 실행하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멈추지? 경고, 경고, 경고. 조작 허가 완료. 프로토콜 이름. 돌아온 걸. 아휴, 드디어 멈췄네. 잠깐! 방금 개척자를 부르지 않았나? 벌써 엠포리어스에서 유명해진 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수수께끼 같은 건 그만하고 먼저 자기소개나 하는 게 어때? 난 마치 세븐스, 개척자의 동료야. 어쩌다 보니 여기에 들어와 버렸네. 미안해. 통신 구축 중. 홍실? 드디어 사람이랑 연락할 수 있는 거야? 마침 외부 지원이 필요했다고. 채널 구축 완료. 대상을 봉인 중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봉인하다니 누구를? 설마 나? 봉인 완료. 전송을 시작합니다. 전송 목적지 일련번호 3355만 336번째 회귀. 어떻게 된 거야? 내 몸이! 기억이 갑자기 끊겼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운명의 심연에 누워 있었고 오로닉스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지. 어머니? 어쩌면 기억을 걷는 자들을 모두 그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어. 우리를 천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여정을 시작했을 때 마치 세븐스 씨는 이 세계의 내막과 스쳐 지나갔다는 거네. 기억에서 나온 경고음은 아마 셉터의 보안 프로토콜이겠지. 근데 왜 개척자를 언급한 걸까? 마치 세븐스 씨가 엠프리오스에 온 건 그녀와 다낭보다 훨씬 일찍일 텐데.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는 게 어때? 프로토콜은 마치 세븐스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연산에 포함시켰어. 그 다음 97일 동안 그녀, 즉 우리는 함께 감시자의 추적을 피하면서 밈 상태로 엠포리어스를 개척했지. 엄청 힘들고 고독한 여정이었겠네. 맞아. 마치 세븐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그녀도 엠포리어스의 기억에 존재하지 않았지. 마치 투명한 그림자처럼 이 세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럼 넌 또 언제 나타난 건데? 그녀에게 다른 방도가 없던 그날에 마치 세븐스는 동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엠포리어스의 야사 몇 편만이 더해질 뿐이었어.
결국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지. 난 그녀가 원하는 대로 망각의 힘을 사용해 모든 걸 지웠어. 그리고 개척자와 다낭을 지키기 위해 봉쇄를 돌파시키는 동시에 기억 도둑에게 납치당하지 않도록 했지. 그 후에 넌 계속 어둠 속에 숨어 세월을 조종하고 대지와 협력해온 거군. 지금까지 말이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같이 들어가는 게 어때? 넌 나와 함께 문 뒤에 숨겨진 비밀을 모두 눈에 담을 자격이 있어. 공백의 세월에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헛수고가 어떻게 세계에 잊히게 되는지 직접 봐봐. 준비됐어? 이제 문을 열게. 삼, 이, 일. 경고,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세터가 방해한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뜻이네. 경고, 경고, 경고. 준비해. 공격을 받아치자. 돌아온 걸 환영해. 뭐라고? 난 널 기다리고 있을게. 저게 네 이름을 말한 거야? 게다가 왠지 기시감이 들어. 내가 쓰는 대로를 처음 펼쳤을 때인가? 다행히 아직 에버나이트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조작 허가 완료. 프로토콜 이름. 봉쇄가 풀렸어. 이 책이 여기서 도움이 될 줄이야. 안녕? 나 안 보고 싶었나? 농담이야. 내가 너한테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프로토콜 실행. 포맷 대상. 포맷 프로세스 0.015%. 우아하니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네. 뭔가 이상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네가 알던 미미가 아닌데. 설마 과거의 키레네인 건가? 포맷 프로세스 23.815%.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시작해볼까? 난 늘 그랬듯이 이 책을 너한테 읽어줄게.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키렌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포맷 프로세스 45.147%. 이번에는 어느 페이지부터 읽지? 어디 보자. 여기 있다. 헬코리토 현인 마이데이모스. 그리고 왕의 날개 우승자 락샤의 만남부터 시작할까?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그녀가 한 말 들었어? 분명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니야. 어쩌면 3천만 번의 세월 속 어떤 가능성일 수도 있지만 키레네는 윤회가 시작될 때마다 죽었을 텐데 왜 여기에 나타난 걸까? 또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게다가 키레네가 말한 그 책. 그럴 수도 있어. 방금 저 문도 반응했거든. 키레네가 하던 대로 따라해보자. 접속 중. 일련 번호 3355만 337번째 회의. 접속 실패.
오류 코드 감마 13. 역시 내가 쓰는 대로는 이 거대 무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아마 영겁 회귀일 거야. 이곳이 엠포리오스의 윤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추측이 맞았다는 거지. 내가 쓰는 대로는 각각 12명의 반신에 해당하는 12챕터로 구성돼 있어. 어쩌면 이름 없는 추억이 이 룬들이랑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우선 접촉해보자. 분기 일련 번호 1. 보관 완료. 암호키 봉인 중. 그럼 내가 쓰는 대로는 기억이 수정한 정보 단말 장치인 건가? 키레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보 전송을 하고 있던 거야. 아마 이 거대 무덤 깊은 곳에 있는 존재겠지. 자세한 건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이 시설이 반응했던 거였어. 이 책이 바로 열쇠인 거지. 하지만 키레네가 셉터의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진 않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걸 얻은 걸까? 기억나? 짧은 삶 속에서 키레네는 어떤 에이언즈와 만났었잖아. 그러니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희망을 걸어보낼 수밖에. 그 꿈에 나타난 오로닉스 뒤에 있던 신에게 말이야. 오로닉스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지. 네가 미미를 만났을 때 그도 나타났잖아.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오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키레네가 의도치 않게 기억 운명의 길에 올랐다면 그녀의 희생은 윤회의 초기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을 거야. 암호키 봉인 완료. 일단 계속 앞으로 가자. 내 추측이 맞다면 아까 그 장면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야. 여긴 모두 에버나이트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조심해. 나한테서 멀리 떨어지지 마. 표식에 닿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분명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여기가 엠포리오스라고? 이렇게 거대한 스토리지 어레이라니. 전자 감옥의 이누피저와도 견줄 수 있겠어. 와, 정말 장관이야. 이 고대 세계 속에 이런 미래의 분위기로 가득 찬 궁전이 있다니. 엘리사의 에데스도 몇천 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까? 프로토콜 실행. 포맷 대상. 포맷 프로세스 0.027%. 항상 안 늦고 시간 한번 정확하다니까. 괜찮아. 그저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은 거란 걸 알거든. 이번에는 너한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난 여기로 오던 길에 작은 약충 한 마리를 봤어. 쓰러진 밀 이삭 위에 가만히 멈춰 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 놀랍게도 그 순간 나는 모든 고통을 잊고 그저 넋이 나간 듯이 그걸 보고 있었어. 과거의 키레네들도 그 약충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과거의 키레네들도 이 장면을 기록해서 영원한 시편에 적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지 않을래? 난 아직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억을 남기고 싶거든.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정답은 기억이었어.
키레네의 꿈에 나타난 어떤 에이언즈, 엠포리오스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운명의 길, 그리고 기억의 정원의 무모한 침입 작전까지 더하면 세터가 완전히 파멸로 타락하기 전에 후리의 눈길이 세계를 스쳐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게다가 키레네는 그 눈길을 받은 거지. 사람은 인류의 상식으로 에이언즈를 가늠할 수 없어. 기억은 탄생한 순간부터 우주의 방관자였으니까. 당연한 일이야. 파벌은 에이언즈의 추종자일 뿐이고 후리는 원래 사람을 달가워한 신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블랙스완 씨 말에 따르면 기억의 정원 내부는 단결되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이 몰락한 기억을 탐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그 기억 도둑들은 우리를 막으려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아. 대부분 그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야. 일부 운명의 길을 걷는 자는 그걸 명예라고도 생각하지만 사도는 에이언즈로부터 축복받은 위력이 있어야 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그 이론상의 기억의 사도는 아직도 행방불명이지. 하지만 이젠 기억의 정원의 거울에 비친 게 후리가 남긴 모종의 신의 기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 소문에 따르면 후리는 정토에 좌선하면서 우주에 기억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 은하의 종말이 다가오면 모든 세계가 그의 정원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 닫힌 세계 또한 그의 눈길 속에 있다면 후리는 분명 지식이 볼 수 없는 구석에서 대량의 기억을 보관할 메커니즘이 필요할 거야. 과거 그 메커니즘은 세월과 그의 반신이었지. 하지만 엠포리오스의 죽음의 순환이 시작된 후에는 의식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제 세월이 바로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어스를 기록한 페이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고 마음 깊이 새긴 모든 것이 별하늘에서 사라진다면 그 에이언즈는 분명 이곳으로 눈길을 돌릴 거야. 그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길로 앞으로의 모든 내가 세월을 초기화시켜줄 힘이 되게 할 거야. 내 영혼을 이 의식검에 주입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을 쫓는 여정을 만들어봐. 매번 윤회가 시작되면 의식검이 키레네를 살해하게 돼. 그리고 여정이 종점에 다다를 때마다 키레네의 영혼이 의식검에 담긴 연산 기억을 가져가고 거대 무덤에 가라앉는 거야. 엠포리오스의 기억은 그런 방식으로 순환에서 벗어나 끝없이 보존될 수 있었어. 반면에 세터는 로직을 잃어버렸기에 프로세서를 반복적으로 되돌리게 된 거지. 그 과정이 계속되기만 한다면 후리의 보호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이 항상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를 기록하고 너에게 들려주기만 한다면 엠포리어스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우연히 에이언즈의 눈빛을 받은 키레네는 그걸 세계를 연장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녀는 매번 기꺼이 백지가 되면서까지 그에게 기억을 바친 거야. 왜 인간형으로 이야기 설명 방식을 택했는지는 그게 유일하게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고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비록 그게
그녀 혼자만의 착각일지라도. 지상의 룬을 보니 이전에 발견한 암호키는 여기에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총 3개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진도가 3분의 1이라는 소리군. 부탁할게. 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난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작은 열쇠처럼 네 마음속의 문을 열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와 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줬어. 포맷 프로세스 93.998%. 또 이별할 때가 된 것 같네. 어느새 이 책에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아졌어. 한 장 한 장이 전부 묵직해졌지. 그걸 받아들 때 나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최초의 물결은 이 기억들이 어디로 보내지길 바라는 걸까? 포맷 프로세스 94.423%. 이게 몇 번째더라? 섹터는 항상 충실히 경고음을 울리고 포맷하고 있어. 마치 매 시대에 불을 쫓는 운명처럼 결코 변하지 않네. 만약 매번 펜을 들 때마다 같은 결말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럼 이 묵직한 서사시는 그저 순진한 꿈에 불과한 걸까? 포맷 프로세스 96.024%.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정말? 너 나를 격려해주는 거야? 고마워.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나 혼자만 울고 있다면 그건 전혀 낭만적이지 않겠지? 계속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계속해볼까?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끝없는 윤회가 그녀에게 영향을 준 거야. 아무리 키레네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망에 저항할 수는 없지. 카오스라나처럼 그녀도 이 모든 게 헛수고가 아닐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에이언즈라고 생각했지만 말투가 아무리 봐도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 설마 그냥 상상인 건가? 아니면 마음속 영웅? 하지만 그렇다면 프로세스 오류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청취자가 누구든 간에 키레네의 설명은 셉터에게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일 뿐이야. 하지만 키레네는 표류병을 끝없이 멀리 보내면 언젠간 누군가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접속 중. 일련 번호 3355번 337번째 회귀. 접근을 거절합니다. 접근이 거절당했네. 분쟁에 관련된 기억은 항상 불굴, 항쟁과 함께하는 법이지. 전투를 피할 수 없겠어. 가자. 분기 일련 번호 2. 보관 완료. 암호키 공인 중. 지금까지의 기억은 에버나이트가 설치한 함정이 아닐까? 그녀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수상한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아직 요행을 바라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견제를 받고 있는 거겠지. 암호키 봉인 완료. 계속 관찰하자. 기억의 물결이 우리에게 에버나이트의 목적을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저번처럼 암호키를 업로드하자. 이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 반짝이는 수정? 아니면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세계? 만약 내가 내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너한테 들려준다면 다음 생에는 구세주와 엠프리오스의 여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키레네의 끈기는 정말 끝이 없구나. 또 하나의 서사시가 끝을 맞이하게 됐네. 마치 지금 이 순간처럼 모든 게 다 조용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과 익숙한 만남이 찾아올 거야. 돌이켜보니 한동안 내가 특히 감성적이었을 때가 있던 것 같아. 항상 불안했고 다른 기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변하지 않는 운명에 변화를 주고 이 미궁의 출구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포맷 프로세스 73.998%.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포맷 프로세스 75.012%.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나 때문에 슬퍼할 것 없어. 새로운 공백이 없다면 서사시가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처럼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었으니 말이야. 아, 내가 가져온 이 기억들은 한때 존재했었고 빛났었지. 그리고 지금 네 눈을 통해서 보니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 이걸로 충분하잖아? 안 그래? 이제 나도 안심하고 과거에 머무를 수 있겠어. 내일이 언제쯤 찾아올지는 다음 키레네한테 기다려달라고 하자.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네. 3천만 번의 윤회 속에서 키레네는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 세계의 반대편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을 쬐는 여정을 기록하고 기억을 여기에 남겼지. 점점 키레네와 함께한 청취자가 구체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엠포리어스의 가장 깊은 유적이자 온 세상에 과거가 묻힌 거대 무덤. 그 주인은 도대체 누구지? 접속 중. 일련 번호 3355가 337번째 회귀. 분기 일련 번호 3. 보관 완료. 암호키 공인 중. 암호키 봉인 완료. 이제 돌아가서 거대 무덤 중앙의 시스템을 가동하자. 세 번째 암호키. 이게 바로 마지막 퍼즐이야. 안개를 밀어내고 우리를 세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다줘. 예전에 누군가가 최초의 나에게 모든 건 거짓이라고 알려줬어. 엠포리어스의 유일한 생명은 세계 그 자체를 양분으로 삼아 길러진 재앙이라고 했지.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실제 같은 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난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이제
3355만 335번째네. 이 책을 너한테 읽어줄게.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키렌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포맷 프로세스 23.815%.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네. 마치 의식처럼 매 시대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더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새로운 내가, 새로운 기억과 함께 여기에 돌아오겠지? 어느새 너와 함께 세운 이 궁전은 더 이상 키레네만의 꿈세계가 아니게 됐어. 이건 너와 나, 그리고 모든 불을 쫓는 사람들이 함께 써내려간 서사시이자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이야. 미약하지만 꺼지지 않는 소원이지. 언젠가 누군가는 이 영혼에 가까운 페이지를 펼쳐 봉인된 기억 모두를 깨우고 그것들을 세상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떠올리게 할 거야. 프로세스 오류. 분석.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난 이야기하고 넌 들어주고 있네. 나는 나만의 결말을 맞이하고 다음에 필 꽃을 위해 양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넌 여기에서 이 기억의 정원을 지켜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구세주가 강림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끝없이 펼쳐진 꽃바다일걸?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기억의 모든 물결처럼 조용히 꽃밭에 펼쳐질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쓰는 대로라는 시편인 거지. 기억의 소재는 수많은 기둥 속에 저장돼 있어. 그녀는 3천만 번의 세월을 뛰어넘었고 모든 잊힌 윤회를 저장하기 위해 전부를 바친 거야.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최초의 물결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게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어. 이건 축복이 깃든 말이니까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 웃어봐. 응? 길 잃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만날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네. 세계의 가장 깊은 곳은 개척의 재회 장소로 완벽하지.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람은 에버나이트, 네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너에게 이 거대 무덤과 13번째 티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줘. 긴장한 것 같은데 다나? 난 너희한테 항상 솔직해. 그러니까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악감정은 내려놓고 함께 잔혹한 진실을 애도하는 게 어때? 진실? 아직 눈치채지 못했구나. 주위를 잘 둘러봐봐. 마지막 티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좋은 질문이지? 왜냐하면 나도 정말 궁금하거든. 여기엔 차가운 허공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키레네가 속았다는 거네. 맞아. 우리는 그녀 마음속에 헛된 희망을 심어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특별하고 엠포리어스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게 했지. 그래서 그 가여운 여자아이는 거대 무덤에 몇 번이고 들어가더니 자신을 기억에 바쳤어. 그는 왜 그렇게까지 한 건데? 넌 키레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가 이 무너져가는 세계를 구할 거라고 생각해? 기억하는 자 너무 순진하잖아? 이 신들의 대국 속에서 기억은 파멸을 선택했어. 기억의 정원에 대한 네 저기를 생각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지. 기억 도둑의 행동으로도 모르겠어. 그들이 아이언툼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건 헛된 기억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그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아이언툼은 완벽한 항해선이야. 몰래 씨앗을 심는다면 지식이 기폭되는 순간 우주 전체에 기억이 퍼지게 되지. 그렇게 하나의 주인 없는 운명의 길은 두 에이언즈한테 나눠지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지식을 집어삼킬 테지. 알겠어? 신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우리가 눈길을 보낸 건 엠포리어스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짜내서 가장 처참한 비극을 만들기 위해서야. 다행히 그 아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가능성을 줄 거거든. 난 그녀에게 세계의 인과를 다시 엮어서 완전 무결한 엠포리어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세계에서 완전 무결의 유일한 정의란 모든 걸 불태운 뒤에 공허함이겠지. 설마 키레나가 지금까지 복원해온 기억을 희생할 셈이야? 맞아. 모든 이야기와 슬픔, 기쁨, 헛수고를 전부 태워서 기억의 정원의 음모를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야. 이렇게 많은 재료를 장작으로 삼는다면 세터의 운행 메커니즘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거야. 아이언툼은 부활 토양을 잃게 되고 엠포리어스도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어. 네가 말한 해방은 파멸과 다르지 않아. 이 세상 모든 건 연산에서 사라지게 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어. 그리고 네 기억도 피할 수 없을 거야. 맞아, 짹짹아.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여기까지 함께 오면서 더 확신하게 됐지. 너의 그 아름다운 몸은 나에게 딱이야. 어쩐지 그게 바로 날 납치한 이유였군. 너의 본 모습은 끝없이 깊은 집념이었어. 정말 똑똑하네.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이 몸은 촛불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니 버려져도 아깝지 않아. 오직 소원만 남기면 되지. 기억 운명의 길을 죽이겠다는 소원 말이야. 그와 그의 광신도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마치 세븐스도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할 거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녀 곁에 있어줄 수호자가 필요해. 그리고 네가 가장 적합하지. 거절할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이라서 말이야. 반항해도 소용없어, 짹짹아. 난 직접 네 마음속에 나를 심을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을 달래고 나면 난 현실로 가서 진정한 널 찾아낼 거란다. 역시 널 속일 순 없네. 어떤 지니어스의 거울 트릭과 지식의 보호 메커니즘이잖아. 안 그래? 겹겹이 쌓인 방어 덕분에 손대기가 까다로운 편이지. 하지만 그 두 명의 무명객이 이미 문 밖에 와 있어. 네 계획에 조금은 차질이 생긴 것 같네. 에버나이트 씨, 나중에 또 보자고.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나와 함께하기 싫은 거야? 아름다운 은하를 상처 하나 없이 구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 허니. 이 세계 영웅의 여정은 기억이 미화한 서사일 뿐이라고. 그 본질은 결국 차가운 숫자일 뿐이야. 너희와 마치 세븐스를 위해서라면 내가 보기에 이 선택이 훨씬 합리적이라니까. 자, 부세의 불씨는 내 손안에 있어. 너희는 편히 잠들기만 하면 은하를 구할 수 있어. 정말로 우리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네가 마치 세븐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야. 역시 난 너처럼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너한테 내일을 안겨주고 이 평온한 여정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 기억의 일부를 태워버려야 해.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기억일까? 안타깝네. 결과는 저 반대거든. 이제 끝낼 시간이야. 마치 세븐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이 의미 없는 싸움을 끝내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난 불필요한 골칫거리를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니까. 지니어스들이 만든 암호키는 이제 효력을 잃었네. 먼저 게임 좀 해볼까, 허니? 걱정하지 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A와 B 중에서 고르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까. 황금의 후예를 연산 데이터로 삼으면 너한테 너무 어렵겠지? 그러면 일단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지금 은하에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치려 하고 있어. 네 선택엔 수많은 행성의 존망이 걸려있지. 한쪽은 너와 동고동락하는 동료야. 그들은 1%의 승산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지. 하지만 그 1%를 선택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큰 희생이 뒤따를 거야. 다른 한쪽은 간단한 버튼이지. 망각은 그들이 존재한 흔적과 이 여정에 대한 네 모든 기억을 지워버릴 거야. 하지만 곧 닥칠 재앙을 멈추고 우주의 파멸을 막을 수 있어. 네가 내린 결정에 대해 희생당한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될 거고 숨기거나 속이는 건 없을 거야. 자, 어떤 선택을 내릴래? 네 말이 맞아. 이 선택은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지. 유일하게 재밌는 거라곤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야. 나는 다낭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어. 답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개척의 정신이 정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인지 보여줘. 이제 증명해볼래? 키르네? 감동적인 영웅의 비인구출 또다시 등장! 아직도 네가 뭘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핑크 기업정령? 말솜씨가 좋다는 것 말고는 날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없을 텐데.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입담과 매력 외에도 과거의 물결을 일으키소서! 이건 중요한 순간에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할 리가 없지.
누군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광추인 건가? 아, 그리고 조화가 감돌고 있어. 아무래도 누군가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양이군. 또 만났네, 순진한 나. 네가 진심으로 나를 칭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순진하다는 표현은 너한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영원한 밤의 장막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엘리사의 에데스에 온 걸 환영해. 이제 이 기억도 너의 것이야.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내가 고향의 영감을 받아 만든 이 미궁이 에버나이트 씨,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이해가 빠르네, 기억 정령. 하지만 너랑 화합의 작은 새 둘이서 날 붙잡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해봐. 너는 여기서 또 무슨 역할을 맡은 거지? 아휴, 그러게. 정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다행히도 머리 싸움에서는 우리가 한 수 위야. 내 절묘한 계획은 네 상상을 완벽하게 뛰어넘었거든. 아, 그때인가? 우리 몸이 바뀌던 순간 넌 곧 사라질 마지막 의식을 이용해서 티탄의 장막에 숨은 거야. 아, 벌써 맞춰버리다니. 이러면 긴장감이 너무 없잖아. 하지만 내 계획은 완벽해. 나보다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 걔네들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역사책, 일기, 촬영 섞이는 모두 최고의 기억 매개체지. 맞아. 개척자가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슉 하고 카메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우연에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개척자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말했으니까 분명 엠포리어스 주변에서 셔터를 눌렀을 거야. 그럼 나한테는 확실한 기회가 있는 거지. 그녀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에버나이트 씨, 내가 배운 지 얼마 안 된 재주로 널 붙잡아두는 건 무리야. 하지만 마치 세븐스가 이곳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 왜냐하면 넌 그녀를 무시할 수 없잖아. 좋아, 그럼 기대해볼게. 이렇게까지 먼 길을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뭘 할 생각이지? 우선은 그 둘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해야겠네. 하지만 그 다음에 네가 한 짓은 너무했어. 더 늦기 전에 네 마음을 다시 되돌릴 거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모든 기억을 바치고 텅 빈 영혼이 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자아를 찾은 거야? 너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구나? 그거야 간단하지. 난 오는 길에 계속 카메라 안에 잠들어 있었고 개척자와 모든 여정을 함께 했어.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녀와 키레네가 우주여행에 대해 말했을 때 열차와 동행했던 기억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지. 비록 완벽한 마치 세븐스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너를 상대하는 거라면 이 기억들로 충분해. 그러니까 넌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네? 그럼 말해봐.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 말이야. 그거야 간단하지. 너무 뻔하잖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기는 했어도 엠포리어스에서 있었던 사랑, 원한, 몸부림은 살아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 주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난 이미 그녀에게 선택을 내리라고 했어. 지금은 천층의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지. 파멸의 위협 앞에서 모든 걸 얻으려다가는 전부를 잃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 대신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을까? 만약 은하가 거대한 오크마고
안에 카이사르가 살고 있다면 사람들 대신 천칭의 무게를 달아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무명객이라는 걸 잊지 마. 아무리 사람들이 구세주, 구세주라고 외쳐도 그녀는 잊지 않았을 거야. 개척은 탐사, 이해, 수립, 연결이라는 뜻이야. 고고한 은하 구원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희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위협하지 마. 그런 증거도 없는 말은 열차팀에게 소용없어. 게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이야, 헤르타 씨는 마음만 먹으면 호수 무기를 꺼내서 이 셉터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어. 네 말대로라면 절멸대군이 가져올 위협에 비하면 몇몇 무명객의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도 동의하지 않겠지. 안 그래? 나는 오래전부터 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 그건 바로 나야.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켰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 모든 행동의 원동력은 오직 나의 여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넌 역시 그렇게까지 순진하진 않은 것 같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해볼게. 다른 사람 대신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대답하는 거야. 자, 이걸 안아. 텅 빈 영혼.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그게 나의 본체야. 그 존재의 기억은 모두 카메라 속 사진에서 얻었어. 즉,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개척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깨어있을 때 넌 계속 자고 있었으니까 평범하게 얘기하면 넌 아마 실감이 안 날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기억을 떠올려주려는데 어때? 영혼이 수첩으로 변한 거야? 맞아. 이게 바로 기억이야. 넌 이게 어디에 보관됐는지 모르고 어떤 걸 남겼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게 가장 필요할 때가 되면 네 마음을 바꿨던 힘이 분명 다시 나타날 거야. 어때? 첫 번째 개척 여정에 대한 느낌이 어땠어? 재밌었어. 다음엔 조심하는 게 좋겠어. 다낭도 참. 오늘 저녁은 얘 축하해주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분위기 깨는 말은 하지 말라고. 다낭 말은 신경 쓰지 마. 이래봬도 이 몸은 거의 개척 전문가라고. 나만 따라오면 괜찮을 거야. 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 그건 인터넷에 700년 전의 공약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너희는 많은 곳을 가본 것 같네. 당연하지. 한나이트 시티, 카일사스별, 타이키안까지. 세보니까 이번이 6번째 역이네. 기념품은 모두 방에 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 나중에 돌아오면 정리해서 보여줄게. 자, 벨로보그의 공책이야. 내가 특별히 브로냐한테 부탁한 기념품이지. 브로냐가 지오메로 원석이랑 수호자 휘장 같은 선물을 많이 준비해줬지만 난 이 작은 공책이면 충분해.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데? 처음 몇 번의 개척은 첨단 기술 세계만 갔었어. 종이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신 홀로그램도 골동품 취급을 받는 곳이었지. 하지만 야릴로는 달랐어. 모두가 펜으로 기록하는 걸 보니까 왜 아직도 공책 만드는 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게 됐다니까. 마치 서예처럼 말이야. 이렇게 수지타산 안 맞는 방법이어야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지도. 역시 다낭 선생님은 강함과 섬세함을 모두 가지고 있군. 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카메라는 그 풍경의 순간만 담을 수 있지만 그 단편을 연결해서 삶으로 완성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해야 하지. 간단히 말해 사진만 찍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사진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포토원로는 부족해? 다르다고 했잖아. 게다가 이 작은 공책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개척한 기념품이라서 큰 의미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다음 역은 전설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축제의 별 페나콘이네. 거기에 도착하면 메모리 카드가 꽉 찰 때까지 너희를 데리고 사진 찍으러 다닐 거야. 마음대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바빠서 열차에서 내릴 수 없다면 이 카메라를 너희에게 맡길게. 나는 그 어떠한 개척도 놓치고 싶지 않아. 너희도 열심히 촬영 기술을 연습해서 적어도 내 80%까지는 따라와야 해. 알겠지? 그때 나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도전거장 후에는 정말로 참가하지 못하게 됐어. 혼자 지내던 97일 동안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앞으로 평생 여기서 살 줄 알았어. 다행히 이 몸이 배짱도 있고 눈치도 빨라서 두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았지. 카메라에 숨는 방식으로? 그게 어때서? 이것도 하나의 개척이잖아. 카메라가 내 본체야 라는 농담이 이번에는 진짜가 됐잖아. 사실 엄청 불편하기는 해. 위험이 닥쳐도 나설 수 없고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불평할 수 없으니까. 걔가 마구잡이로 찍는 걸 봐도 셔터를 조정할 수 없었지. 하지만 어쨌든 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어. 모두와 함께 멸망에 직면했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알아갔고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첫 번째 불씨를 얻었지. 새로운 동료와 만나고 새로운 동료와 헤어지기도 했고 모두의 결심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도 결국에는 볼 수 없는 미래로 이끌었어. 이 세계가 운명과 한 몸이 되고 예정된 비극의 결말을 다시 써서 모든 사람이 진정한 별하늘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엠포리어스라는 이름의 영웅의 여정과 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개척 속에 마치 세븐스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 우리의 엠프리어스 개척 여정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마치 세븐스한테 만들어줄 수첩 사진 좀 같이 골라줄래? 이건 꼭 필요하지. 이건 언제 찍은 거야?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찬 거 아니었어? 휴대폰이 있잖아. 설마 쫀 건 아니지? 둘이 놀다 하나가 가도 모를 팅팅탱탱 물범 대격돌의 넘버원 유령 시드 선수 물범머리 단왕. 동의하진 않지만 마음대로 해. 난 그저 현지 문화 위주로 기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뿐이야. 오크마, 그램노스 성, 나무정원 모두 나쁘지 않군. 이 정도면 곧 마치 세븐스 실력을 따라잡겠는걸? 역시 나라니까. 참, 이건 어때? 영원한 밤의 장막 오로닉스, 안개 뒤에 숨어있는 티탄. 이 정도면 충격적이지? 이건 진짜 안개인 거야? 아니면 네가 손을 떨어서 생긴 잔상인 거야? 그땐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 찍힌 게 어디야? 응?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치 세븐스? 어쩌면 사진이 세월의 신력을 조금이나마 포착해 너한테 기억 속의 환청을 틀어준 걸지도 몰라. 뭐 좋아. 그럼 계속하자. 마치 세븐스가 있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을 텐데. 그럴지도.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서로 대화하면서 상의했어.
마치 경쟁 게임을 하는 것 같았지. 어떻게 폼폼 몰래 식당 칸에서 야식을 훔칠까, 누가 히메코 언니의 커피잔을 씻을까 등등 열차에서 보냈던 저녁들처럼 말이야. 그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내가 잊어버린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지.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순 없거든.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나는 아직도 네가 처음 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던 그날이 기억나. 네 눈은 정말 맑았지. 모든 게 지나고 난 뒤에도 거울에 그 눈동자가 비쳤으면 좋겠어. 봐, 너도 엄청 순진하다니까.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거울에 비추길 바라잖아. 하지만 넌 거울 속의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나 대신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해. 그러면 정말로 장식품 신세가 돼서 영원히 주인공이 될 수 없을걸. 그래, 이해해, 마치 세븐스. 나는 너의 기억만 갖고 있을 뿐 너는 항상 내가 세상에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 너에게서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이치를 알려주는 건 키레네한테 부탁해야겠네. 나 여기 있어. 드디어 이 몸의 차례인가? 에버나이트 씨, 넌 계속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몰랐겠지만 이 세계에서 엠포리어스의 큰 변수가 나타났어. 엠포리어스는 이제 곧 파멸할 테니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 구세의 전쟁을 위해 내가 다시 쓸 율법은 하나뿐이고 희생해야 할 반신도 한 명뿐이지. 카이사르께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마지막 재창기에 규칙을 하나 추가했어. 덕분에 캐리드라 씨는 엠포리어스가 은하 대결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었지. 아이언툼의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세계는 그녀가 생각한 것처럼 별들 사이에서 자립할 수 있을 거야. 재밌네. 그녀는 뭘 하려는 거지? 간단해. 재창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모든 외부 요인을 제거한다. 그게 기억이든 개척이든 12개의 불씨는 가장 순수한 파멸로 최후의 재창기를 완성한다. 모든 걸 걸었군. 설마 그 잔인한 카이사르는 기억이 몰래 꾸민 짓을 눈치채고 있던 거 아닐까? 넌 모두를 속였잖아. 그녀가 네 계획을 알았을 리 없지. 그 율법을 수정한 건 그녀가 죽은 후 은하열차와 지니어스들이 엠포리어스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험이었어. 하지만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은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지. 파트너, 다낭, 그리고 마치 세븐스까지 세타와 하나가 돼서 파멸에 빠지게 될 거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응,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먼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내면이 긴 밤이라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번 여행의 종점은 뭇별이고 미래의 풍경은 과거를 밝히기에 충분하다고 믿거든. 나를 감싸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줘. 나의 과거든 아니면 망각에 대한 집념이든 상관없어. 그것들은 나를 개척자와 다낭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 여정에 방해가 돼서 미안해. 에버나이트, 사과할 필요 없어. 우리는 같은 거울이 비추는 겉과 내면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면 기억은 더 아름답게 변할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썬데이 씨. 그녀들이 바로 이 기억의 영역에 있는 건가? 마치 세븐스와 키레네를 믿자. 어서 가서 찾아보자고. 준비해. 이번엔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둘이 똑같아야 싸움도 하게 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마치 세븐스? 당연히 나지. 오랜만이야. 마치 세븐스, 돌아온 걸 환영해. 나 왔어. 드디어 너희와 대화할 수 있게 됐네. 이미 긴 밤으로 돌아가서 잠에 들었어. 마치 세븐스, 네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분명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많은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너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때 몰래 뒤로 가서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꿀밤을 때린 다음에 큰 소리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거야?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어때? 라고 외치려고 했다고. 그건 너무 진지하잖아. 나 정말 너무 기뻐. 우리는 지금까지 네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 다 알아. 이 개척은 네가 있어야만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 우린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열차로 돌아가 다음 역으로 나아갈 거야. 이번 개척이 끝나면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위해선 그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 마치 세븐스, 네가 과거와 작별하고 육상빙에서 태어났을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넌 다음 역을 결정했으니 이제 내가 너 대신 선택을 내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망각을 사용하게 해줘. 무루의 아이라는 이름을 네 머릿속에서 지워버릴게. 나는 너의 기억을 갖고 있을 뿐 널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 기억의 정원이 네 적이라는 거. 기억 운명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산산조각난 음모 속에서 네가 다음 희생양이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중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의 힘을 깨워줘. 필요하다면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 거슬리는 방해물들을 삼키고 태워버리는 거야. 나 대신 어둠 속에서 개척해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망각은 네가 걸어온 길을 지켜줄 거야. 마치 긴 밤처럼 은밀하고 평온하게 영원히. 어? 표식에 닿칠 수치가. 정말로 성공했나 보네. 진짜 해낼 줄이야. 처음에는 첫 번째 지니어스, 그 다음에는 기억의 정원을 처리하다니. 이번 역은 개척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야.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지도?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지니어스 두 분의 도움 덕분이에요. 이제 껍데기를 깨고 등장할 절멸 대군을 상대해야겠군요. 미리 말하는데 스크루가 재창기 프로세스에 설치한 백도어는 너희가 셉터 내부로 진입하는 걸 도와줄 뿐이야. 아이언톤 뱃속에 있는 그 까다로운 악성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수밖에 없지. 그거면 충분해요. 그나저나 스크루룸 씨 쪽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우선 제국 자문기구의 스크루 머리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거든? 어쩌면 그들은 스크루가 없는 틈에 그가 창고해뒀던 요새를 모두 해체했을지도 몰라. 스크루럼 씨의 소장품은 모두 행성급이라고 들었습니다. 히아신스, 양귀비, 협죽도. 과연 어떤 게 지원을 와줄까요? 줄줄 꿰고 있네. 난 우주정거장에 체면돼 있으니 차라리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이번 결전의 기억은 분명 웅장하고 화려하겠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쪽에도 공유할 소식이 있는데 선주연맹에서 아이언툼 토벌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답해왔습니다. 연맹이라면 나부만 말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다면 승산이 늘어난 셈이니 좋은 소식이군요.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무슨 뜻이죠? 경원 장군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태가 시급하니 제게 최대한 빨리 지니어스 두 분께 전하라고 했죠. 엠프리오스의 인과가 대형 궁관진에서 사라졌습니다. 즉, 누스가 계산한 시각이 이 세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밤이 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부수고 이 별하늘도 태초처럼 자유와 혼돈으로 돌아갈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군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텐데요. 구세주와 그녀의 동료들이 13번째 티탄의 비밀을 밝혀낸다면 당신의 계획이 무너질 겁니다. 한학사고라스님, 저는 요청하신 대로 데미오르고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네요.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럼 당신을 완전히 없애기 전 최후의 현인에 대한 존중을 담아 진실을 알려드리죠. 데미오르고스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데미우르고스가 존재한 적 없다면 그 이름 없는 티탄의 거대 무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과거의 유해라서 아닐까요? 잘 알고 계신 이야기로 예를 들어드리죠. 어떤 나무정원의 현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환수의 태아를 가져와 성장하기 전에 그 머리를 제거하는 대신 끊임없이 몸을 자극했죠. 그렇게 환수에게 아직 머리가 남아있다고 믿게 하고는 영액 상자에 넣어서 길렀어요.
기묘하게도 그 환수의 머리뼈는 새로 자라났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존재해 본 적 없는 뇌를 위해 자리를 비워놨던 거죠. 그렇게 실험은 끝났어요. 현자는 몸에 주던 자극을 멈추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틀렸죠. 본능에 사로잡힌 환수의 몸은 현자의 머리를 빼앗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군요. 역시 이해가 빠르십니다. 13번째 티탄은 존재한 적 없지만 세터는 그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그를 죽였죠. 데미오르고스라는 생명의 형태는 처음부터 연산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아이언툼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이언툼은 머리가 없는 거인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생명이 되려면 본능적으로 다른 머리를 빼앗겨낼 겁니다. 바로 지식의 누스죠. 당신들의 티탄, 지식의 에이언즈. 그런 거였어. 역시 당신은 두려웠던 거예요.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자신의 창조물이 또다시 제어를 벗어날까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손으로 신에게 족쇄를 채울 겁니다. 아이언툼과 그의 몸을 연결해 그의 생각에 침투하면 그의 모든 연산을 파멸로 이끌 수 있죠. 저는 종말의 종이 울리는 걸 들었어요. 13번의 심장박동 후 제 처음이자 마지막 과제가 우주의 종착지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제가 어째서 데미오르고스를 기억의 구석에 봉인해뒀는지 말씀드리죠. 아쉽게도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거기에 두고 잊어버렸을 뿐이죠. 그 웃음소리는 무력한 단식으로 들리는군요. 무력하다뇨. 농담하지 마시죠. 당신은 거짓된 신을 만들었을 뿐이고 엠포리어스는 이미 신의 죽음을 운명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재창기가 곧 시작될 테니 기대하시죠. 구세주와 저, 그리고 이 세계는 최초의 지식의 씨앗과 우주의 최후가 파멸이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해 보일 겁니다. 현인이여, 다음 생에서 만납시다. 만약 당신의 추측이 1,000,000,000,000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지니어스의 이름으로 그 실패를 지켜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운명이노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이기도 해. 끝없이 반복되는 서사시가 드디어 끝나겠네. 지식의 연산, 파멸의 불씨, 기억의 소재, 세 가지 운명의 길이 세계의 끝에서 다시 교차할 거야. 그리고 개척이 새로운 시작점을 써내려가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3천만 번의 과거와 함께 신세계로 나아갈 거야. 이 모든 걸 기적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지. 이건 누군가가 만든 기적이 아니야. 동료의 수건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파이논 씨는 일찍이 불씨에 의해 잿더미가 됐겠지. 불을 쫓는 신념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키레네의 여정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3천만 번이 넘는 엠포리어스의 세월 동안 영웅들은 굴복하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어. 쓰러진 건 바로 운명이지.
넌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최초의 필리아. 이상하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나도 3천만 번이 넘는 세월의 기억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너와 같은 선택을 내릴 거니까. 이 몸의 매력은 항상 똑같은 거거든.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하지만 모든 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도 남아있는 감정이 하나 있지.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야. 안 그래? 응.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계를 위해 정관은 다른 결말을 써내려가 주길. 신들이여, 보십시오. 엠포리어스가 승리를 달성했고 재창기가 곧 다가올지니 그 빛나는 영혼은 봄비는 어두운 밤을 지나 이곳에 도달했도다. 그녀는 황금의 불과 피를 지닌 채 승자로서 낮을 향해 걸어간다. 엠프리어스, 내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네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이곳에 왔다. 이 세계에서 그들은 불타는 황금피를 그들의 몸에 주입했다. 미래의 운명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까? 기억해야 할 이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천만 곱하기 1000 아니 곱하기 1001은 그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가 많아지면 엠포리어스의 통로도 늘어나겠지? 함께 꽃내음이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으로 가자. 내일 봐.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유일한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율법을 만들 수 있겠군. 무별 앞에선 카이사르의 몸이 작고 왜소해 보일지 몰라도 세계의 초성, 가장 위대한 제국을 세우기엔 충분하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연애가 될 것 같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지 않고 미래가 진주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온화한 하늘이 세상을 지켜주길. 이제는 귀천이 사라지고 당신과 저 그리고 모두가 함께 품은 소원만이 있길. 이성이든 결함이든 모두 내가 직접 심은 거지. 뭔가를 더 말해야 한다면 후대의 학자들이여, 나를 신격화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새로운 연연이 세계의 눈을 밝혀주길. 항쟁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낭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고르고의 자식의 이름으로 용사들은 본쟁을 위해 싸우며 영광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광 속에서 나아가리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가 나눈 모든 포옹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길.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그럼 난 사막에 영원히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에 언제나 황금이 있으며 인간 세상의 모든 건 계량으로 얻을 수 있길 바랄래.
대지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수호하며 무한히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내 차례인가? 그럼 세월이 과거를 지켜주고 미래를 인도하길! 기척처럼 이렇게 진지해지다니 당신답지 않네요, 파트너. 부세의 신권을 어떻게 이행할지 망설이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답을 정했나요? 맞아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을 가져다 주세요. 부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죠.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마지막 위대한 여정에 오릅시다. 그럼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보시죠. 이 영혼에 가까운 페이지를 펼쳐봐. 전에 없던 결말을 쳐내려갈 거야! 종말의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신이 불씨를 떨어뜨렸고 불 속에서 티탄이 탄생했다. 파멸의 검은 물결이 대지를 덮치자 종말의 기산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개척의 위협을 향해 앞장서는 불을 쫓는 위인도 있었다. 헬라라, 황금의 피여, 들끓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신들의 비문에 흘러가라. 황금의 고치 아글라이아, 그대는 거룩한 도시의 실그물을 쓰다듬으며 무별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삼성의 신이 무수한 문을 넘나들며 우주의 소식을 전하리라. 이성의 아낙사고라스, 그의 학식은 세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각성의 파도를 일으키리라. 새벽과 황혼을 가르는 성녀를 찾아가 하늘이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침대가 되게 하여라. 천벌의 창 마이데이모스, 그를 돌아오게 하라. 그가 크렘노스의 영혼으로 적국의 왕을 꿰뚫을 테니 변화의 동전 사이퍼라, 그녀를 머물게 하여 멈춘 운명에 흐르게 하라. 그리고 어둠의 손 카스토리스, 저승강의 주인, 그녀는 포옹의 권리를 받았으니 따뜻한 새 생명 또한 손끝에서 피어나리라. 그대는 듣게 되리 영원 속에서 메아리치는 충만의 잔을, 그대는 보게 되리 여명이 밝기 전 찾아오는 영원한 밤의 장막을. 여정의 끝자락에서 모든 생명은 대지의 끝으로 향하고 새로 등극한 이름 없는 왕은 무수한 영웅들과 함께 구세의 위협을 이루리라. 난 머나먼 과거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은 사람들의 족적을 각인했다. 황금의 후예라 칭하는 인간들이 신들의 불씨를 반환하고 다시금 천지를 지탱했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드는 이유는 창세의 서사시의 서막을 여는 한 획을 긋기 위함일 뿐이다.
당연하죠.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